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이은지입니다. 2017년 뜨겁게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나 했지만 북한 리스크와 내수 부진 그리고 가계부채의 어려움 등이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상반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하반기 2%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절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남고 또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만큼의 보상으로 남아야겠죠. 오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과연 어떤 것이 남게 될지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저희 부동산 매거진도 항상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죠? 네. 상반기에는 아파트값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6.19 정책에 의해서 8.2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좀 시들해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사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지 궁금해요.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상반기에 아파트값이 올랐던 이유 자체로 봤을 때 네. 서울에 지금 아파트의 공급 비율을 보면 96%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아파트가 좀 더 공급되지 않으면 수요가 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던 이런 전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지금 서울권만 보더라도 아파트의 자체의 주거시장 자체로 봤을 때 멸실되고 다시 만들어져야 할 비율이 약 31.7%,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집들이 부서지고 다시 지어지는 이런 구조 혹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뉴타운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공급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 정책 그 전에 6.19 정책이 나오면서 네. 아파트 시장이 잠깐 얼어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 여세를 좀 몰아서 좀 가겠지만 일정 부분은 하지만 수요라는 그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갈 거로 좀 저는 전망을 좀 하고요. 지금 주거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막히다 보니까 주거 시장을 별도로 한 오피스나 상가 혹은 여러 가지 부동산의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계속 투자라는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이 자체는 지금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네. 또 막대한 자금들 한 1,000조에서 1,200조 가까이가 갈 곳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도 이런 막대한 자금들이 되면서 핫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네, 그렇죠. 대외적인 변수나 국내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사드 정책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요소 때문에 의해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투자할 거냐 이런 투자의 유동 자산들이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혹은 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좀 안 좋게만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는 좀 어렵다.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올 하반기의 투자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투자 방향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투자 방향을 좀 주자면 토지 시장도 좀 더 핫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매도자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반반이겠지만 매도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지켜보자는 유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주거의 시장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렇게 급격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오피스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주거 시장도 다시 한번 내다보는 시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손자병법 지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변한다라는 내용이었죠. 복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번 주에는 지형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적진이냐 아군의 지형이냐를 떠나서 전체적인 지형, 그 지역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 그 지형의 상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지형 자체가 어떤 규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발전될 거냐, 그 지형 자체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좀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좀 봤던 이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지형에 좀 맞물려서 오늘 하는 이런 시간에는 상대 진영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진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떠나서 내가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진영에서 싸우고 있느냐, 이런 진영, 혹은 상대 진영과 내 진영의 중간 정도에서 싸우고 있느냐, 그 진영을 꼭 확보해야만이 아군한테 유리하느냐 아니면 적군한테 유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는, 현대부동산으로 왔을 때 상권이 형성되는 구조에 주변이 무엇이 어떤 것들이 주어짐에 의해서 그 지역을 꼭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가질 의미가 없는지 있는지, 혹은 내가 매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매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벌써 부동산 손자병법 11번째 시간에 맡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은 주제 내용이 구지입니다. 구지. 9가지 땅의 형태. 그래서 그 땅의 모양새보다도 그 땅을 가짐으로써 내가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느냐, 승전보를 울리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가지 땅의 지형을 좀 보는 걸로, 그래서 건물의 형태와 땅의 형태를 좀 봐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손자병법, 오늘은 11번째 시간 구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손자병법의 구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9가지 땅.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산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땅, 자기 진영에서 적이 들어와서 싸우는 형태. 그 다음에 자기 영토에서 별로 멀지 않은 적의 영지에서 싸우는 경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쟁지, 싸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꼭 이 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꼭 중요한 전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전이 예상되는, 저쪽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꼭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 국가들이 싸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걸 교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뺏어야 하는 알짜배기, 쟁지와 좀 비슷한 느낌인데, 쟁지는 싸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위치고요. 그다음에 꼭 뺏어야만 하는, 그래서 판도는 바뀌지 않으나 알짜배기 땅을 이제 구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적의 한가운데에서 있는 거를 중지라고 하고요. 들어가기가 아주 험난한 데를 비지, 우리가 비집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위험한 곳을 위지, 위험한 위지. 그다음에 꼭 가봤자 어차피 죽을 때. 죽을사? 사지.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도 어떤 대소를 좀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땅을 내가 들어가서 뺏어오는데 저게 구지다. 그러면
전쟁을 피할 수는 없겠죠. 혹은 저 땅을 들어갈 때는 사지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쟁을 피할 수도 있겠고요. 사지이지만 꼭 가져가야 할 쟁지다. 사지이면서 쟁지다. 그러면 타임과 작전 전략이 좀 달라져야겠죠. 네. 이런 거로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부동산으로 좀 정리를 하자고 보면 이런 데가 있겠죠. 내 주변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산지로 봅니다. 네. 손자병법으로.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가장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공부가 좀 약하거나 혹은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동산 투자 멀리 하지 마시고 모르는 데 하지 마시고 내 집 주변에서부터 알아가면서 하시는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고요.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산지이면서 이 경지 싸움을 한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 그래서 적을 알고 내가 우리가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적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가 왜 파는지, 이걸 내가 샀을 때 어떤 시세 차익이나 수익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쟁지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쟁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쟁지나 굳이 꼭 사야 되는 땅, 꼭 알짜배기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사고자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왜 저 사람이 사야 되는데 왜 안 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네. 특히나 구지나 쟁지 같은 경우는 다리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저 땅을 꼭 사야겠다, 아니면 저 건물을 꼭 사야겠다, 어떤 사업에 내가 앞으로 향후 발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저 땅이 꼭 필요하다, 저 건물이 꼭 필요하다면 그 주변에 발품을 많이 파는 게 현명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타임을 좀 주고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런 투자 방식을 좀 선택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적의 한가운데에 있는 땅, 중지라고 하겠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개발한 중심에 들어가는 축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부터 개발 중심의 땅을 혹은 개발 중심지에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중지로 변했을 경우에는 시세 차익의 반등이 굉장히 핵심지가 되니까 네.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미 중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지의 상황에 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위치는 이제 위지가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보통 말했을 때 발전가도에서 발전에 대한 미래 가치가 다 반영이 돼 버린다. 즉 호가가 조정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꼭지 잡고 가는 구조, 상투 잡고 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고요. 용산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개발지의 한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 지금 서울의 파리 정책으로 보면 투기 지역 이런 자체가 좀 되겠죠. 이런 데는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추후를 좀 보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지가 좀 문제인데요. 사지는 알고도 들어가지만 모르고도 들어가는 거. 사지.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의 부동산 시장에는 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파리 정책에 의해서 주거 시장을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좀 주고 있지만 네. 이 전체적으로는 사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전체 안에서도 사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을 벗어난 경기권, 특히나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권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길게는 2020년도까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구조.
그런 데는 지금 만약에 건물 시장으로 들어가면 사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아 나올 때는 서울 경기권을 벗어난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일정 기간 정도는 사지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그 사지에 무리에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기다리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했던 굳이 땅에 대한 혹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좀 긴 안목으로, 넓은 안목으로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지나 산지 형태의 그 주변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일단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부동산 손자병법 구지에 관한 강의 들어봤습니다. 자,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서 개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9개의 위치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구지, 그리고 가장 나쁜 위치가 좀 사지라고 하셨잖아요. 이 구지와 사지의 요건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네. 있을 겁니다. 도로가 어떻게 잘 나와 있느냐, 또 그는 그 집안 여건이 얼마나 잘 개발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도 있겠지만 네. 저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뭐요? 그 지역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일자리. 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잘 형성이 되면 주거지 혹은 상업지, 공업지, 땅이든 건물이든 값어치는 굉장히 높아진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지켜봐왔던 그 부동산은 땅 위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구지냐 혹은 쟁지냐 혹은 사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들어와 줄 수 있느냐, 들어와 있느냐. 상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러한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본다라고 보여집니다. 짧게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만 보겠지만 크게 봐서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얼마나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이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이 있느냐 그쵸. 떨어지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뭐 역세권이 가장 좋은 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요즘 선호하는 땅의 위치가 혹시 있을까요? 역세권 외에도? 아직까지도 역세권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는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주거시장 같은 경우, 상업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역세권이 아니라 자연 녹지 지역에 가까운 서울 경기권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가까운, 그래서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만 없다면 공기 좋고 살기 좋고 또 산책로가 잘 발달돼 있고 네. 이런 구조에 녹지 공간이 잘 확보되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요즘은 또 다세권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세권이 많이 중복적으로 모여 있는 네네. 곳도 좀 좋다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일단은 그 다세권의 개념도 네. 잘 살펴보시면 이미 형성된 상권 형태에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신규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니면 새로운 역세권이 들어가면서 다세권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 새로운 역세권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역세권이 다세권으로 들어가는 구조, 이런 구조가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 역세권은 그건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권의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느 지역들을 좀 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 강남, 강남, 잠실 뭐 이쪽. 잠실, 그 다음에 명동, 홍대, 명동도.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세권 같은 경우는 일산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은평구 쪽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개발가도에 의해서 중심상권으로 변모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은평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일산 쪽으로 길 건너편으로는 양천구 일대, 강서구 일대가 커지면서 네. 함께 동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앞으로 향후 좀 전망이 더 높게 처지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위치가 나빴다는 곳 좀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지인가요? 그렇겠죠. 네. 사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지역에 좀 말을 네네. 말씀드리기가 좀 뭐할 것 같고 인천의 서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예를 들자면 그쪽 지역은 신개발과 재개발권으로 강하게 이루어졌죠. 맞아요. 근데 네. 그 자체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비어 있는 유령 도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과거의 유령 도시 형태, 그래서 도시공도 형상을 띠고 있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갔으나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공급량, 주거지, 상업지 형태의 공급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로도 조금 밝은 빛이 좀 당분간은 좀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는 살짝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서 투자하면 좋은 부동산 좀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조금 어렵겠지만 네. 향후 조금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 같은 데 예를 좀 들 수 있겠죠. 평택. 네네. 그리고 또 화성, 그다음에 수원 같은 데 좀 지켜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도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0년 가까이 농촌 쪽으로 빠져서 외곽 쪽으로 도시 지역 접근성이 강한 쪽들이 힘을 받고 있다가 지금 잠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용인이나 광주 이쪽으로 올라오면 가평이나 여주 이천 쪽도 조금 희망을 전까지? 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민들이 빠져나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앞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50대, 60대들이 정년퇴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노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잘 될 거, 안 될 거를 떠나서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정년퇴임하면 귀촌해서 전원 생활을 지키면서 도시 생활권에서 이렇게 너무 멀지 않은 이런 구조를 꿈꾸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시간이 가면 그런 데도 좀 조명을 받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여유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건 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오히려 너무 좀 안 좋다 싶으면 귀농 귀촌을 좀 하지 않는 거. 네네. 왜냐하면 갑작스런 긴급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도 이렇게 외곽 쪽 변두리 쪽에 경기도권이 좀 향후 앞으로 전원주택 혹은 귀농 귀촌의 어떤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구지인지 중지인지 뭐 사지인지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세미나 마련되어 있죠? 저희가 세미나를 매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매스컴에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매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또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들으시면 아마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해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경북 포항 평생학습원 복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동구 고덕지구 그라시움 아파트와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미사지구 협의주택지 R6 블록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럽습니다. 두 군데 모두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는데요.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부럽다고 그러는데 부러워할 만하기 때문에 부럽다고 한 겁니다. 아시죠? 네네. 예. 지금 투자 목적으로 두 개를 구매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네네. 지금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네네. 그라시움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매매하고 미사지구 협의주택지 R6에다가 집을 짓고 세놓으면서 살고 싶은데 네네네. 향후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둔촌동 재개발 아파트 그거하고 R6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 자, 지금 암사동하고 고덕 예, 예. 그라시움을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예, 예. 둘 중에 하나를 파시고 지금 다른 데로 가볼까 생각 중이신 거예요? 네네. 그러시구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 두 개를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투자를 두 개에 욕심을 나신다면 두 개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를 더 사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1가구 3주택자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덕 그라시움이나 혹은 이제 암사동 같은 경우를 팔고 가면 제가 누차 말하지만 팔았을 때 부동산 복비에 양도세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 부동산 복비에 취득세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걸 팔고 또 다시 이걸 산다면 분양피가 들어가야 되고 또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네. 그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대비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두 개 말씀하셨던 지역들은 어느 정도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그 자체도 앞으로 올라갈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이걸 버리고 하나를 더 산다고 한들 그 시세 차익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개 아주 좋은,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은 지역에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하나를 더 사야겠다, 좋은 지역에 사겠다, 그러면 좋죠. 하지만 두 개 다 너무 좋은 데를 갖고 계시면서 하나를 더 살라고 생각하신다면 팔고 가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하나를 더 사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하나를 더 산다면 네네. 미사지구 협의주택지 R6가 나을까요? 아니면은 둔촌동 재개발 아파트가 나을까요? 단기적으로 핫할 수 있는 건 미사지역이 더 빠릅니다. 빠르고 둔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타임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둔촌동이 낫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사가 낫기 때문에 판단은 어머님이 장기전이냐 중단기전이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보다 협의주택지가 더 빠르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이 오히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둔촌동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효과를 당장은 못 보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오히려 둔촌동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머님이 좀 하셔야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단기로 할 건지 중장기로 조금 시간을 두고 갈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궁금하셨던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선택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상일동 상일역을 중심으로 한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금 역세권이면서도 또한 초중고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녹지가 잘
발달됐고 위로는 한강이 있고 밑으로는 또 공원이 어우, 많이 형성되어 좋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세권과 이런 녹세권 오. 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절대 팔고 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또 네네. 좋은 곳을 구입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 3동 우성 2차 연립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앞으로 이사를 이사를 가려고 가려는데요. 계획 중이세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재개발 들어간다는 말도 있어가지고요. 네. 그게 언제쯤 되는가, 그거 네. 좀 알아보고, 한 2, 3년 걸리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는 건지, 네. 그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사를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해 놓으신 곳이 있으십니까? 이사를. 그 박달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계획은 없고요. 네네. 지금 이제 잡고는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게 이제 얼마나 가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요. 여기는 이제 그 재개발이 중장기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간 2, 3년 안에 중장기요? 2, 3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고요. 예. 중장기 시장 약 5년 이상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봤을 때 주거 시장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전월세 시장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의 지금 아파트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아파트는 아니고요. 네, 빌라. 예. 빌라인데 이거를 예. 팔고 빠지는 것보다는 소유한 상태에서 전세를 예. 주고 타 지역으로 가시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직장이 이 근처신가요? 직장은 일산이에요. 직장은 일산인데 이거 그러면 집이 지금 여러 채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니,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네네. 옮길까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네. 좀 더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사를 가야 되나 해서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직장이 일산 쪽이시면 일산 쪽으로 이걸 팔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네네. 이쪽 뒤편으로 넘어가면 광명역이죠. KTX 예. 역사 뒤로 가면 또 예. 여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 재건축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또 어마어마하게 크기의 신도시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강하게 그 조정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 막 따블 이런 개념은 절대 어렵고요. 약 한 10에서 한 20% 정도 좀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밖에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는 기간으로 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굳이 팔고 가는 것보다는 전세를 놓고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 만약에 직장이 일산시이시다고 하면 일산 쪽으로 그냥 매도를 하고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저기 나중에는 이제 한 10%나 20% 정도 그 정도로밖에 안 오른다는 얘기죠. 가격이. 그렇죠. 이게 지금 한 1억 5천 정도 가거든요. 네네. 이게 갑자기 4억, 5억까지는 가기 어렵고요. 많이 그렇죠. 가면 뭐 한 3, 40%까지도 내려와 볼 수 있겠는데 2억에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3억 선에 하지만 재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시세 차익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이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지금 강하게 신도시가 만들어질 구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위치죠. 물론 이제 주거 환경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녹지 공간이 잘 형성돼 있고 또 조금만 나가면 지금 전철 타기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주거 시장으로는 괜찮으나 시세 차익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저는 이 자체를 가지고 전세를 주고 일산 쪽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사는 방향. 이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 네. 받으셨는데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가는 방향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네네. 현명한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 좀 만나봤는데요. 자, 전화로는 좀 시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해 원부동산 개발 송경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경북 포항 평생학습원 복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1431-38번지 장산 오피스텔 8층과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아파트 26.4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두 곳 다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림동은 지금 그 월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여태 전세 주다가 월세를 올해 이제 돌렸어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갖고 네.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신림동 일대가 뉴딜 사업하고 재건축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보톡스를 좀 맞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둔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공 아파트예요. 예. 네네.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 좀 들어가게 되면 고도 제한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고도가. 아, 그게 사업성이 나서 지금 1월 달에 착공, 1월 18일까지 다 그 이주 완료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 자체를 꼭 갖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아, 갖고 가야 돼요? 그럼요. 이 향후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뒷부분에 지금 고덕이나 미사가 강하게 지금 커가고 있죠. 고덕하고 미사지구가. 그래서 네. 그 중심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굉장히 편하고요. 뒤로는 또 동쪽이죠. 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 공간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신림동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갑자래, 많은 어떤 더 조건이 더 좋다고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은. 네네. 근데 전문가님, 근데 제가요, 네네. 이거를 지금 이제 팔아서 네네. 단독 땅을 사서 이렇게 그 수익 나는 거 그걸로 지을까 이제 두 가지에서 그래도 그냥 가지고 가기 나은지 그렇게 방향을 바꿔도 되는 건지. 만약에 팔고 뭔가를 하고자 하신다면 신림동 걸 파시고 이걸 꼭 갖고 가시고요. 아, 그래요? 네. 신림동 걸 팔아서 만약에 뭔가를 하는데 단독 필지를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가 또 중요합니다. 아, 지역은 이제 1,500대 고르려고 그래요. 몇 군데 안 돼서. 서울에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고르시려고? 1,500만 원대 간 데가 몇 군데 몇 구가 안 되더라고요. 평당 1,500만 원대? 네네. 네네. 지금 서울에 조금 값어치 있는 데는 지금 2천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땅값 자체가요. 그래서 1,500만 원대로 가자면 어머니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네. 신규로 많이 안 늘어나는 구조.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요층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이런 구조로 보면 신림동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대림, 신도림, 구로 쪽 보이시죠? 네네. 네네. 그쪽으로 한번 보시죠. 평당. 아, 그래요? 네네. 1,500에서 2천만 원 사이.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 신림동 거 파면은 돈이 얼마 안 돼요. 네네네.
내가 땅 부지 한 5억을 계산했고 5억 사가지고 건축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하는데 그래도 저 둔촌동 가져가는 게 낫습니까? 둔촌동은 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라고 말하기가 좀 아깝습니다. 아깝고 만약에 놓고 건물의 시장으로 가신다면 제가 아까 지목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둔촌동 거를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욕심 같으면 가깝다. 갖고 가는 게 좀 현명한 방법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시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620-612-123번지를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를 하셨으니까 전망이 아주 좋아야 할 텐데, 자, 과연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시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노후 대비로 하셨는데 지금 예. 보유를 얼마나 하셨어요? 예?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니까 13년 됐어요. 12~13년 되셨어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지가 상승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제가 예, 보면. 예. 여기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많이 안 오르는데 여기에 보시면 율곡기념관이 있고 이희 선생 묘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화재 관련 산업에 의해서 개발이 약간이 눌립니다. 예, 그래서 예. 개발을 막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인가가 떨어져야만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땅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공업지 형태를 띠고 있는 창고 공장이 있는 거로 봐서는 예, 땅값 집가 상승 요인을 충분히 받고 지금 올라왔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자연 녹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네네, 여기 그 키포인트는 620번지하고 612번지 1, 2, 3번지를 갖고 계시는데 예.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다 맹지 형태고요. 예. 612번지의 3번 땅만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예, 전 한 토지거든요. 네네네. 토지는. 예.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3번지를 꼭 끼고 전체를 팔고 전체를 사고 이런 구조로 예, 가셔야 맞습니다. 돼요. 예. 땅을 따로 팔고 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요. 네네. 예, 그 문화재 그걸 시청에가 물어보니까 공장 허가전에 다 내준대요. 관계없대요, 그거는. 네네. 그래서 예. 허가는 다 나오는데 요건이 예.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중장기 시장으로 보셔야 된다. 아, 중장기로요? 중장기로. 예. 그래서 예. 7년 내지 10년 이상을 더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몇 년을 보유했는데 또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노후 대비로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올해하고 내년 정도의 강한 조정을 좀 받을 때 예. 이럴 때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조금 더 개발 행위가 용이한 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적인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예. 이런 공장지 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살짝 빠져보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네. 이건 더 장기로 더 있어야 됩니까? 장기로 조금 긴 시간을 봐야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지금 전화상이지만 목소리로 들었을 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예. 밭도 네네. 다 돼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때에서 이걸 빚을 보지 못하고 자녀들한테 상속 개념의 빚을 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예. 정도는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공업지 형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현재도 호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예. 이런 호가 반영을 보고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두 감사합니다. 가지를 좀 추천해 주셨어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7년에서 10년 정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시려면 올해나 내년에 매도 시기를 좀 잡아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평 프리젠 아파트 46제곱미터를 딸에게 주려고 구매하려 합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 젊으신데 따님에게 지금 주시려고 구매하시려고요? 네. 아유, 부럽네요.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따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아, 26살이요. 26이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요? 네. 직장 다닌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지금 이게 매매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2억 3천에서 2억 5천 5백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따님이 직장 다닌 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 증여세를 많이 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네. 가지는 이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가도에 있어서 많이 가격대가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권들이 장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싼 편은 아니거든요. 땅값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네. 중장기 시장, 즉 네. 재개발 시장을 노린다면 투자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단기 시장으로 시세 차익을 본다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단순 전월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는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정확한 어떤 포인트라고 했죠.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따님한테 만약에 상속을 한다면 일방적으로 모든 전액을 다 어머님이 사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따님이 대출을 좀 많이 깨서 대출을 일부 좀 상환하는 방식으로 취득, 네. 거기에 부족분을 일부 좀 보조해주는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따님한테 이런 걸 해주는 것보다도 아파트 형태, 제대로 된 아파트 형태, 이거는 네. 나홀로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필지가 조금 큰 세대. 지금 따님 직장이 이 근처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근처라고 하면 네. 그러면 따님이 여기에 살고 이런 구조로 잡으시는 거죠? 살기도 하고 앞으로의 투자 개념도 좀 가져가고 싶어서요. 이 자체가 지금 땅에 대한 대지 면적이 그렇게 큰 대지 면적이 아니라서요. 네. 저는 조금 추천하기에는 단기 상품으로도 좀 메리트가 없고 중장기전으로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소개해드리고요. 좀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자, 현장에서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또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해 원부동산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경북 포항 평생학습원 복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매거진 원부동산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해 본 게 굳이죠. 굳이, 네. 우리 말 중에 굳이 떠나신다면, 굳이 아파트를 파신다면, 네. 혹은 굳이 아파트를 사신다면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다리품 팔고 이렇게 좀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현명하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혹은 앞으로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굳이인지 사지인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